예전과는 다른 부모님의 모습, 무심히 지나치지 마세요. 언젠가부터 부모님이 예전보다 훨씬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전에는 활발하게 대화에 참여하고 가족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이시던 분이 이제는 조용히 식사만 하고 대화에도 대꾸조차 하지 않거나 심지어 혼자 방 안에 앉아있기를 더 좋아하게 되신 모습. 많은 자녀들은 이런 변화를 보고 나이가 드니 그럴 수 있겠지라고 쉽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는 노년기에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정신건강 문제인 우울증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저하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수면 문제, 심지어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우울증의 신호가 너무 미묘하고 노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족, 특히 자녀가 부모님의 말없는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말수가 줄어든 이면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노년기 우울증의 5가지 경고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1.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대화가 단절되는 모습.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눈에 띄는 초기 신호 중 하나는 바로 말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가족들과의 대화나 일상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던 분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심지어 질문에도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감정 표현이 어려워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괜히 말해봤자 소용없다,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면 대화를 회피하거나 아예 단절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말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에는 관심을 보였던 일상적인 활동이나 소식에도 무관심해지고 전화 통화조차 귀찮아하며 가족 모임에 나가는 것도 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노인이 점점 자신만의 고립된 세계로 후퇴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자녀들은 이런 모습을 단순히 노화로 인한 성격 변화로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이전과는 다른 갑작스러운 혹은 서서히 나타나는 변화라는 점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최근 몇 달 새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예전과 다르게 대화에 소극적이며 외부 활동을 피하고 계시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노년기 우울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녀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님을 다그치거나 무리하게 대화를 이끌어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며 부모님이 부담 없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시도하되 별표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별표라는 식의 압박보다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별표 엄마, 아빠 가 계셔서 너무 든든해요. 별표와 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다가가야 합니다. 2. 평소 즐기던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노년기 우울증을 알리는 두 번째 신호는 부모님이 평소 즐겨 하시던 일이나 활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매일같이 친구들과 공원 산책을 하시던 분이 이제는 집 안에서만 지내시거나 즐겨보던 드라마나 뉴스조차 시들해하며 텔레비전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노년층은 이런 변화를 스스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요즘 피곤해서, 별로 볼 것도 없어서, 다 귀찮아서 라는 말로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깊은 내면의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취미나 사소한 일상조차 귀찮게 느껴지고 무언가를 즐길 기운조차 없어지는 것은 마음속에서 희망과 의욕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흥미 상실은 단순히 기분 문제를 넘어서 신체 활동량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게 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몸이 더 약해지고 이로 인해 건강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활동이 줄어들면 사회적 접촉도 줄어들어 외로움이 깊어지고 우울증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냥 누워있고 싶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속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무기력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즐거워하시던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고 일상 자체에 대한 의욕을 잃은 모습은 우울증의 대표적인 징후 중 하나입니다. 이럴 때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은 부모님을 무리하게 밖으로 이끌거나 새로운 활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배려로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책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볼까요? 라는 가벼운 제안이나
함께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만으로도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흥미와 의욕을 되찾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꾸준한 관심과 따뜻한 지지 속에서 부모님은 다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세상에 대한 관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수면 패턴의 변화와 깊은 피로감. 노년기 우울증의 세 번째 경고 신호는 부모님의 수면 패턴 변화와 깊은 피로감입니다. 부모님께서 최근 들어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깊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아침에도 여전히 피곤함을 호소하시며 낮에도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시간이 늘어났나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노화로 인한 잠자리의 불편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특징 중 하나는 수면장애와 만성 피로입니다. 불면증, 아침 일찍 깨어나는 증상,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해 피로가 누적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잠에 들지 못해 피곤해지고 낮에도 의욕을 잃고 누워있게 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별거 아닌데 왜 호들갑이냐 는 식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면장애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면과 피로는 뇌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집중력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심혈관 질환과 면역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부모님이 요즘 잠을 많이 자는데도 피곤하다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이럴 때는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자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잠의 질이 떨어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로감과 무기력함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우울감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수면 패턴 변화를 그냥 넘기지 말고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혹시 새벽에 자주 깨시거나 깊게 못 주무시나요? 라고 조심스레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피로감을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마음의 상처나 우울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피로와 무기력감을 다그치지 않고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태도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여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우울증의 가능성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은 그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4. 이유 없는 짜증과 감정 변화. 노년기 우울증의 네 번째 경고 신호는 이유 없는 짜증과 감정 변화입니다. 부모님께서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평소보다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이신 적 있나요? 혹은 반대로 너무 무기력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으시나요? 이러한 감정 변화는 단순히 기분 문제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쌓여있는 우울감과 불안의 표출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기의 우울증은 슬픔이나 눈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 짜증, 무기력함, 무관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때로는 가족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평소에는 소소하게 웃어넘기시던 일에도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시거나 이전과 달리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면 그 속에는 마음의 아픔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노인이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거나 외로움과 불안으로 인해 마음의 여유를 잃은 상태를 반영합니다. 또한 반대로 부모님이 이전에는 늘 따뜻하고 활발한 성격이셨는데 최근 들어 표정이 무표정하고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며 대화에서도 무관심하고 기계적인 반응만 보이신다면 이것 또한 우울증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은 마음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가족들은 부모님의 감정 변화에 당황하거나 불편해하지 말고 그저 옆에서 차분하게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좀 웃으세요. 라는 말보다는 혹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 없나요? 라는 따뜻한 질문이 부모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짜증과 감정 변화는 단순한 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한 외로움과 상실감, 무력감이 쌓여서 나타나는 표출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는 부모님이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5. 식욕과 체중의 변화.
노년기 우울증의 마지막 경고 신호는 식욕과 체중의 변화입니다. 부모님께서 최근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이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에도 관심을 잃고 심지어 식사를 거부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나요? 혹은 반대로 무분별하게 음식을 찾거나 급격히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나요? 노년기의 식욕 변화는 단순히 입맛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종종 식욕을 감소시키고 식사 자체를 귀찮고 의미 없는 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끼니를 거르고 그 결과 체중이 줄고 몸이 약해지며 피로감과 무기력이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감을 음식으로 채우려 하며 과식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달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식욕과 체중 변화는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징후 중 하나입니다. 가족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부모님께 요즘 식사 맛은 어떠세요? 식사가 입에 안 맞으세요? 라고 다정히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음식을 소홀히 하거나 체중 변화가 두드러질 때는 단순히 영양제나 보양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신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체중 감소는 면역력 저하와 낙상, 골절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체중 증가 역시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의 식사와 체중 변화는 단순한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신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서서히 잠식할 수 있는 깊은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 신호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미묘해서 부모님 스스로도 인지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말수가 줄고 즐기던 활동에서 멀어지며 수면 패턴과 식습관이 바뀌는 모습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마음이 보내는 SOS 신호일지 모릅니다. 엄마,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아빠,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라는 따뜻한 한마디가 부모님의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순간도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역시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오늘부터 그 작은 신호를 소중히 여기며 다가가 보세요. 부모님의 남은 나날들이 외롭고 힘든 시간이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모님께 작은 관심을 전하고 함께하는 따스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이렇게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당신의 미소와 건강이 저희에게는 세상의 전부예요. 힘들면 저희가 옆에 있을게요. 언제나 사랑합니다. 노년은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은 뒤 찾아오는 평온함과 깊은 통찰의 시기입니다. 그것은 결말이 아니라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며 사랑하고 가장 단순하지만 깊은 것을 누리는 새로운 장입니다. 효를 중시하는 전통이 깊은 대한민국에서 어르신은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정신적 중심입니다. 오늘날의 발전되고 따뜻한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의 묵묵한 희생과 수십 년의 헌신적인 노동 위에 세워졌습니다. 저희는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 건강과 평안,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도시에 계시든 시골에 계시든 자녀들과 함께 계시든 혼자 계시든 모든 어르신은 사랑받고 정성스럽게 보살핌을 받고 귀 기울여 들어주며 진심으로 이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따스한 햇살과 가족의 작은 배려 속에서 기쁨을 느끼시고 마음속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와 소중한 경험을 계속해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는 언제나 앞서간 이들의 지혜와 인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과 인내, 시간을 어르신께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노년은 약만으로 채워지지 않으며 진정 필요한 것은 함께함과 공감입니다. 어르신이 자신의 가정에서 외롭지 않도록 늘 곁에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만족스럽고 온전한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과 건강한 체력, 그리고 미소를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의 사랑, 존중, 감사가 여러분의 노년 여정에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어르신 여러분은 언제나 각 가정의 따뜻한 햇살이며
자손이 본받을 귀감이자 인간미와 인내, 지혜에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긴 세월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족과 사회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